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연준 회의가 코앞인데 오늘 국내 시장은 미국과 다르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 만무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기관의 움직임이 약간 달라지고 있는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에서 선물을.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에서도 IT 하드웨어를 또 샀어요. 기관이. 지금까지 팔다가 약간 뭔가 바뀌고 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하는 듯한 움직임이고, 주식 같은 경우도 관망할 때는 원래 이렇게 소폭 매도를 계속 하거든요. 지금 4일째 화요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4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4일째 지금 시장이 빠지다가 오늘은 뭐 상승 전환을 하긴 했지만 계속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틀만 빠졌어요. 중간에 이틀 올랐는데 그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근데 지금 어제부터 기관 쪽에서 선물을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매수가 보인다. 중간에 나온 뭐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연준 회의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기관이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근데 아무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이 또 빠졌고 미국도 또 빠졌는데 뭐 여전히 관망을 하다가 악재가 자꾸 나오니까 빠지는 거죠. 영국의 10월 그 실업률이 4.2%가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산업 생산이 월간으로 1.1%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전망은 이거보다 좀 더 높게 1.2를 전망을 했었고, 미국의 11월 비즈니스 낙관 지수 이게 98.4가 나왔어요. 소폭 증가했습니다. 98.2에서. 그리고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3분기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9.6%가 올랐어요. 이게 이전치가 8.6이었고 전망이 9.2였는데 9.6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아예 그냥 시작할 때 어제 미국 차트를 보면 크게 떨어져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회복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회복은 했는데 나스닥이 장중에 2% 이상 빠졌던 걸로 보이는데 회복을 했다. 근데 나스닥이 빠진 거는 어도비에 대한 전망이 하향돼 가지고 어도비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다 빠졌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거고, 일단 뭐 물가 때문에 빠진 거죠. 이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이것도 연간으로 7.7%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이 6.9%였고 이것도 전망이 7.2였어요. 상당히 전망치를 상회하는 듯한. 물가 때문에 빠졌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매그나 칩 그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도요타가 2030년까지 EV 그 전기차 판매 대수를 350만 대로 목표를 올렸어요. 이게 한 거의 1.75배 정도 기존 목표를 상향하는 듯한. 이게 상당히 공격적인데 41조를 투자한다고 했죠. 갑자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다가 전기차로 빨리 이거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었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까지 했었던 회사인데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추진력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유럽 지역의 노동자들이 내년에 임금 인상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3.6%를 올렸다라고 그랬고 내년에 이게 3% 이상 이렇게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금 인상 이게 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기업의 실적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연준 이제 회의 뭐 그런 거 기다리면서 그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화이자의 치료제가 89%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중증으로 가는 거, 입원 환자 이런 거를 크게 급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 77개국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너무 빠르다. 빨리 지금 3차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미국의 오늘 구글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접종 안 맞으면 이제 나가라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접종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다. 근데 연준의 결정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나온 미국 물가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대체로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여론에 관련된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매일. 왜냐면 연준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못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언론들이 거의 뭐 자기들이 맞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6월로, 어제까지는 6월이 인상이 유력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5월 달로 한 달 또 앞당겼어요. 5월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에 3회, 그리고 그 내후년에 또 3회, 1년에 3회씩 올려가지고 2.3%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예요. 전망치.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여론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6.8, 9.6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금리 인상을 빨리 앞당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론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어제 미국 그 밤에 그 아마 매수가 붙었던 그 시간에 미국 상원에서 부채 한도 증액 그 법안이 통과됐어요. 2조 5천억 달러를 증액을 하는데 2023년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부채는 트럼프 때 늘어난 거니까 이번에 강하게 압박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됐는데, 조금 전에 3시 정도 부근에서 하원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만 남았거든요. 15일까지, 오늘 밤까지 이게 안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시한 맞춰가지고, 정치인들은 시간 참 잘 맞춥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2조 5천억 달러라는 이 부채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정부가 이제 여기에 맞는 채권을 발행을 할 거거든요. 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기에 반대 의견도 주셨지만, 채권을 이렇게 많이 쏟아낼 건데 지금 연준은 그 채권 매입을 이제 줄여야 돼요. 줄이고 이제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많이 쏟아져 나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발행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연준이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고 불을 더 지펴버리면,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곧바로 이게 서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번 결정은 아주 좀 중요한데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가 볼 때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거 뭐 여론은 뭐 당연히 올린다, 뭐 이게 당연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안 올려도 안 좋고 올려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아주 그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여론조사에 뭐 부합하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계속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연준 위원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의사소통인데, 그런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아주 절묘하게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연준의 결정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과 하락으로 나눠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나왔던 뉴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중국의 11월 그 주택가격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 11시에 주가가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더 밀려요. 그때 이 외국인의 선물이 한 1000계약 이상 쭉 밀리는데 그때 이제 기관이 사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온 뉴스가 이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이 주택가격 지수가 월간으로 마이너스 0.3% 하락이에요. 예. 이렇게 빠진 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예. 마이너스 0.2까지는 빠진 적이 있는데 마이너스 0.3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게 안 좋았고 오늘 중국의 지방 정부의 부채가 지금 현재 부동산 기업들의 그 부실을 떠안으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GDP의 40%를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늘 나오는 얘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커지고 있다. 예. 요게 좀 안 좋았던 악재였고 11월 중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3.8이 나왔는데 이게 전망이 3.6이었어요. 좋게 나왔어요. 근데 고정자산 투자는 5.2로 5.4를 전망했는데 떨어졌고 소매 판매가 연간으로 3.9%가 나왔는데 이게 전망이 4.6%였거든요. 네. 중국의 소매 판매가 급감을 했어요. 네. 안 좋은 뉴스잖아요. 근데 오늘 장중에 중국은 거의 안 빠지고 있다가 3시 조금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더 빠지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보니까 야오밍 바이오라고 하는 야오밍 회사, 그룹 회사들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뭐 그 섹터가 전체가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쪽에 하락 때문에 빠졌다. 이 뉴스들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빠진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그 드론 1위 업체 있지 않습니까? DJI. 그 회사를 비롯해서 8개 회사를 제재할 것이다. 위구르의 그런 이거 감시하는 거 그런 장비를 대고 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 제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군한테 그 F-35 그거 27조 원치인가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취소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밤에 군사 고위급 회담이 있거든요. 회담을 해야 되는데 회담 전에 그거 취소한다고 했어요. 예. 아랍에미리트가 얼마 전에 중국 항만시설 그거 건설하는 거 중단시켰다. 뭐 중국의 조언을 듣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예. 이게 미국하고 약간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오미크론 때문에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70 정도 되는 원유가 내년에 $67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유가가 $70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빠지는 거죠. 예. 물가가 빠지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온 물가를 보고 자꾸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준의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그러면 연준이 그래 실패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실패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가지는 신뢰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 실패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러면 물가가 너무 높은데 금리를 안 올리면 이것도 악재거든요. 이 물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질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유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유럽의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뭐 러시아 뭐 침공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잘못을 시인하고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예. 근데 절묘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연준은 항상 그렇게 잘 했습니다. 예. 어느 한쪽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 이번 주 초에 외인의 움직임은 연준의 그 어떤 의도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와 오늘은 외국인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장의 움직임이. 예.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그런 관망세를 보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뭐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뀌긴 했는데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 내일 연준의 그 발표를 봐야 된다. 예. 아주 절묘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걸 좀 봐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신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들 이런 것들이 틀림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은 믿게 돼 있어요. 예. 다른 전문가들 막 자본 들리는 거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연준은 절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질문이 있었는데 선물을 왜 그렇게 제가 선물 계약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물어보셨는데 선물이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레버리지 펀드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때 이후부터 선물 시장이 거의 주식 시장을 움직입니다. 예.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움직여요, 그게. 그리고 펀드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해지 펀드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나오면 선물 거래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사면 선물 팔고, 주식 팔면 선물 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수익 펀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한 달에 뭐 0.2%씩 꾸준하게 먹으면 뭐 금리보다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펀드들. 그런 펀드들의 규모가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선물 거래가 아주 중요해지거든요. 외국인의 선물 그 거래량도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거의 뭐 글로벌 증시에서 해칭을 할 때 우리나라 선물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등락폭이 좀 크게 나타난다. 예, 거기서 중요한 건 선물입니다. 선물. 예. 옵션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선물을 꼭 봐야 된다. 예. 뭐 레버리지가 자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선물의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진다. 그러니까 많은 이 책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이 움직여야 선물이 움직이는 거다. 뭐 이렇게. 예. 근데 선물이 움직여서 주식이 움직이면 웹더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선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리고 가스 가격 올라가면 가스 운반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예. 가스를 사야죠. 가스를. 네. 근데 지금 천연 가스가 이게 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이달 들어서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어요. 예, 근데 유럽하고 영국에 공급되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스 펀드, 얼마 전에 가스 펀드 급락했거든요. 폭락했거든요. 예. 뭐 사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하고 LG 디스플레이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에다가 부품을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플 카 그리고 애플이 지금 내년에 내놓을 AR 기기 글래스 여기에도 LG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LG 이노텍이 지금 시총이 오늘 8조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상 이익이 1조가 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오른 게 한 50% 올랐나요? 50% 올라서 8조예요. 6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은 1조라는 거죠. 엄청나게 싸잖아요. 근데 LG그룹은 원래 그렇습니다. 영업이익 가지고 LG그룹 판단하면 안 돼요. LG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이 뭐 적자로 1조 갔다가 막 흑자로 2조 갔다 이러잖아요. 예. 이래가지고 그걸 비싸게 평가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등락이 크면 그 업종은 위험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 밸류라고 하죠. PER, 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평균 퍼를 안 줍니다. 5배 이하로 줘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LG그룹 자체를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런 추세를 애플에 관련된 걸로 계속 추세를 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애플 카 나오면 LG전자가 마그나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장 부품 공급하는 거. 지금 LG 이노텍의 전장 부품 공급률이 거의 뭐 매출의 80% 정도 차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이슈가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지속될 될 거냐 이걸 생각한다면 지금 CES 할 거거든요. 1월 초에.
1월 초에 하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는 아마 이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 근데 LG그룹에서 나타나는 수급, 특히 기관들의 수급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언제든지 바뀌어요. 이게.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LG그룹의 시장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추세 이런 것만 보고 거래량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뉴스, 소문 이런 것들. 지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오늘 제가 그거 로봇 나오면 카메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센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카메라거든요. 오늘 MC넥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하이비전 시스템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2개가 올라가고 있어요. 카메라가. 예. 뭐 그런 거 올라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올라가는데 오늘 그 LG 지금 최근에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가 몇 건씩 조금씩 간간히 발생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아바코라는 회사가 수주를 했는데 최근에 P&H 테크라고 하는 OLED 소재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이 없는 회사예요. 예. 근데 내년에 좋다 이래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올라가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 좀 뭐 오늘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OLED와 관련된 거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니까 이 디스플레이 중에서 OLED와 관련된 거 왜냐면 LCD는 지금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제 생산을 중단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OLED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문에 FMC가 결정이 나면 2차 전지 뭐 이런 거 게임 이런 거 성장주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가치주가 가느냐 지금 가치주가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가치주가 올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가치주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 안 듭니다 지금 저는. 뭐 보면은 꼭 뭐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가 빠지고 가치주가 오르고 뭐 이런 얘기 뭐 배당주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가치주는 그냥 이렇게 있는 주식이잖아요. 가치주가 딱 한 번 뜬 적이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딱 한 번 뜬 적이 있거든. 가치펀드 그 운영하는 사람 중에 스타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가치주는 뭐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 가치주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당을 받아야 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치주라는 거를 사야 되겠죠. 근데 성장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 성장이 그러면 떨어지냐? 그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갈 때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중요한데 그 금리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때 금리가 올라도 제일 많이 상승하는 게 성장주예요. 근데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발생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진통 때 성장주를 많이 팔거든요. 일단 팔았다가 금리를 올리면 그때 왕창 삽니다. 성장주는 무조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 성장주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으면 지금 아무 산업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계속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독점하는 회사들의 횡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금리 때문에 성장을 팔고 가치를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무슨 자금이 나왔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게임 아니거든요. 그거 별로 상관없는데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위에 있는 걸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차익 실현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2차 전지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는 진짜 아무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이 치열해지면 조심해야 되는 게 2차 전지 섹터죠. 그래도 2차 전지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너무 힘들게 기다렸는데 내일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 결정이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반전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